정확하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생각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될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장기 기억에 침투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키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고민을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생각을 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지, 그럼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지, 그러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나는 이 생각에 깊이 빠지고 매몰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룰 겁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서 말하는 해결 방법을 통해 저는 생각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생각의 지옥으로부터 비롯된 불면, 불안,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수많은 분들이 생각과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서 불면, 불안, 우울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 그리고 삶의 고통의 시작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감정을 극복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무너진 삶을 복원하고 충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생각을 거듭할수록 자꾸만 부정적으로 변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스웰러의 인지적 부하 이론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적 부하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기억 용량, 그 다음에 뇌의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역치 이상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그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고장이 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판단 장애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을 할 때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15개를 할 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 16개, 17개, 18개를 어거지로 내가 반복한다고 했었을 때는 해당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인대, 건, 관절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고 당연히 그것은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도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내가 생각을 거듭할수록 뭔가 자꾸만 안 좋은 결론으로 도달되고 실질적인 결과가 해결이 아니라 정반대, 불안한 상황, 더 복잡해지고 어렵고 모르겠는 상황으로 가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역치를 넘었다는 겁니다. 내 뇌의 용량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과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노우볼 이펙트 이론이 있는데요. 스노우볼 이펙트 이론은 뭐냐면은 생각을 거듭할수록 절대로 긍정적인 사고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것을 생각의 눈덩이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만약에 능동적이었다면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은 멈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으로는 리벳 실험과 존 딜런 헤이스 박사팀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10초 전, 그러니까 인지를 하기 10초 전에 이미 어떠한 뇌파가 움직였고, 그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다가 우리가 왼쪽 버튼을 누를지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 마치 고민하고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지 못하는 영역, 무의식 영역에서 이미 뇌파는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미 결정됐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은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이동된 것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단어로 무의식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고요. 우리가 아는 3대 욕구, 식욕, 그 다음에 배설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이 생존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막히게 되면 생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 본능에 입각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의 총체가 무의식이고요. 여기에서 현재 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으로 이동된 것이 생각입니다. 바다로 따지면 수면 아래가 무의식, 수면 위가 현재 의식인데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수면 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정보를 우리는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볼 이펙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은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왜냐? 생존을 지켜야 되니까요. 외부 변수나 위협으로부터 내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모아놓은 정보예요. 그러려고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고 무의식 깊숙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계속해서 거듭할수록 시작이 부정이기 때문에, 시작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적인 작용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은 머리로 하죠. 정확하게는 뇌가 합니다. 그런데 이 뇌를 계속 많이 쓰게 되면 뇌도 불수익은 근육이에요.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펌핑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팔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이 팔에 피가 몰려서 펌핑이 되잖아요. 모든 근육은 많이 쓰게 되면 피를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심장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려고 하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각이 계속 거듭될수록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력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심장은 계속해서 과부하가 되죠. 그러면은 30분 전에는 심장의 긴장 정도가 이 정도였다고 칠게요. 근데 30분 동안 계속 고민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심장의 과부하 정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어떤 상태가 되죠?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정도가 계속 커진 상태에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다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론을 몰라도, 이러한 지식이 없어도 이미 체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모르는 것을 붙잡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다, 나만 괴롭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내 무의식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당장 찾지 않으면 내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의식의 작용, 그다음에 생각의 작용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무의식은 지금 이론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이성적인 것이잖아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요. 아무리 내가 이성을 가지고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하고 화장실 가는 걸 참으려고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해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과 이성의 차이예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음식을 보고 침부터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 본능이 가장 1순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지금 내 생존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생존을 더 위협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수록 무의식은 계속 학습을 해요. 잠깐 단기적으로나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나마 위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죠. 그리고 해결이랑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해결이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내 무의식은 이 생각을 해서 해결이 된 그런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만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순환이죠.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생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생각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될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장기 기억에 침투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키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될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보를 뜻해요. 제가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 그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당장에 지금 쉬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로 찾아요. 키워드로 따지면은 내가 불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불안을 해소하는 법, 이런 것들은 더 근원에서 멀겠죠. 그 다음에 더 먼 것은 불안에 좋은 음식, 이런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what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이고요. why에 가까울수록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Y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내 무의식 안에 없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죠. 불안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안이 해결이 됐다면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안이 결국에는 우울과 불면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본능, 가장 우리 본능에 깊숙하게 있는 그 생존 본능마저 스스로 저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 그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작 영양제, 음식, 운동, 상담, 햇빛 보기, 걷기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이죠.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장기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현재 의식 안에 머무르다가요.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의식으로 가게 되고 그것은 무의식으로 가게 돼요. 깊숙한 이해가 될수록 이것은 장기 기억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과 아는 것은 아예 다른 것이고요. 아는 것과 이해한 것은 아예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장기 기억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스키마인데요. 스키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학에서도 용어로 쓰기도 하고 다른 과학에서도 쓰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코어, 그 다음에 설계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
스키마가 있고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뼈대조차 없이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은 연체동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 없이 거기다가 살을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무너지게 되겠죠. 그것이 선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고민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정보, 질 좋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장기 기억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키마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음식으로 따지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일단은 좋은 정보를 받아야 돼요. 좋은 정보들은 보통 내가 처음에 불편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I가 자꾸만 내 수준에 비슷한 정보들만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인지 편향이 생기고요. 자꾸만 판단이 왜곡돼 버려요. 레벨은 점점 낮아지고요.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은 정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를 자꾸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히 다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10분 했어? 다음에는 11분, 다음엔 12분 조금 더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즘 뭐 이해가 안 되면 말하는 놈 네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보질 못하지, 이런 식으로 화자를 욕하거든요. 그런데 화자에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자도 당연히 그 변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좌뇌와 우뇌는 각각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죠. 하지만 좌뇌와 우뇌의 협력이 이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좌뇌가 정보를 모으고 분석을 하면요, 우뇌가 그것을 합성해서 응용하고 재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뇌에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좌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었을 때 보통 분석이 잘 되고요.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고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상기가 돼서,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과부하게 써서 심장이 과부하되게 되면 그건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끝까지 몰입을 해봐. 이해를 하려고 해봐.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 제대로 운동하고 내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높은 무게를 들고 높은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질 높은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이 몸을 다시 리커버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리커버리 행위 자체가 없죠? 그러면은 이 수행 능력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수행 능력은 리커버리에서 나옵니다.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운동 수행 능력이라도 그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반복하지 못하면은 발전이 없고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을 해봤자 그 정도,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도리어 해야 하는, 나를 향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키마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 스키마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내 상태가 정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척추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마는 뼈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경험해 봤거든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흐트러진 말을 하게 돼요. 흐트러진 행동을 하게 되고 흐트러진 감정이 듭니다. 모든 격한 감정이 들고요. 모든 오버스러운 감정이 들어요. 우리가 되게 깔끔한 공간에 갔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단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단정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은 또 그렇게 변해가게 되고요. 흐트러진 옷을 입게 되면 흐트러진 행동이 나오게 돼요. 내 상태가 결국엔 내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흐트러져 있다면 제가 이것은 정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올바른 스키마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스키마가 형성되고 안 되고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지식이 지혜가 되냐 아니면 그냥 점으로 남냐의 차이거든요. 공자가 말한 일이 관지가 되려면 스키마가 있어야 돼요. 스키마가 있고 없고는 구술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아주 좋은 진주들을 내가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칠게요. 그런데 스키마가 없으면 이걸 꿰뚫는 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적용을 못하고요. 내 마음 안에 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계속해서 따로따로 노는 따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삶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마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정돈된 상태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이 안정되고 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 근육이 안정되고 코어가 안정돼서 척추가 서 있는 상태가, 이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다 스키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단정한 옷을 입으면 단정하게 가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생존의 안정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신경의 이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달성이 됩니다. 왜냐? 첫 번째로 무의식이 안정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만 나를 푸시하는 그 감정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여잡고 있고 바보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는 행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생각이 내 아래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백날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애매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내가 고강도의 마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나 고민이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오늘, 내일 운동 강도가 늘어나듯이 생각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질이 높아지게 되고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이 장기 기억에 침투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내 신경을 이완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부교감 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해석되고 이해되고 이런 것들이 남들의 몇 배가 빨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것은 이해, 깊은 이해, 스키마 형성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정돈된 상태가 되니까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제대로 된 스키마가 늘 나타나 있는 거죠. 늘 현현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있고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뼈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육에 근육통이 생기고 그 근육이 다시 커지는 과정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전엔 스키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면 척추가 무너지듯이 아예 내가 붕괴됐던 것이라면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각에 매몰되는 형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딱 운동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게 되고 나머지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내가 편하고 내 감정이 편하고 신경이 이완된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그냥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할 만치 했으니까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면은 불현듯 이거였구나 라고 확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가속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늘 생각은 정돈돼 있고 감정은 안정적이고 에너지는 충만하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도 결국 해결될 것을 알아요. 어떤 문제든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간단한 문제고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든 복잡한 문제가 오든 그것을 단순하게 명료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내 지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벨업을 하게 되면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 희소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높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던 삶에서 이제는 큰 시련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동요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내 자존감,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으로 인해 잠 못 들고 맨날 불안하고 우울,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삶의 절벽에 3번이나 섰던 제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또 제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의 지옥, 그리고 스노우볼 이펙트의 지옥, 그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 이러한 모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논리와 검증된 결과를 보셨다시피 이것은 인과법칙이자 공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고요.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이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워야 돼요. 맞닥뜨리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기는 그 링크에 제 극복기 영상과 필동 영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는 질 높은 정보와 그 다음에 스키마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 영상 2개만 이해를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내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 링크에 그 마음 사용법, 수백 명이 검증한 그 마음 사용법을 남길 테니 꼭 보고 배우셔서 작은 일에도 무너지던 삶에서 큰 일 앞에서도 늘 여유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